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 구독자 100만을 자랑하는 시사 채널. 진실의 목소리는 촬영 준비로 분주해요. 조명 스태프들이 각도를 조정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분을 털어내는 사이 출연자 대기실 문이 열렸어요. 고성희가 들어섰죠. 한때 화려했던 재벌 회장 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값비싼 명품 대신 수수한 블라우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연출된 듯 초라한 헤어스타일.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어요.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앉으시죠. MC가 공손하게 자리를 권했어요. 고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죠. 아니, 떨리는 척 했어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빨간불이 켜졌어요. 라이브 방송이 시작된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슈홀즈 그룹 박진석 회장의 아내 고성희 씨입니다. 고성희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저는 목이 매는 연기를 하는 고성희. 26년간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시청자 수가 급격히 치솟았죠. 남편은 겉으로는 훌륭한 기업인이었지만 집에서는 달랐어요. 저와 딸을 통제하고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죠. 딸조차 아버지 편에 서서 저를 몰아냈어요. 지금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화면 속 고성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 시각 맘대로 집 사옥. 은호는 사무실에서 노트북으로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 고성희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저 사람이 아직도 바닥에 남아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을 버리고 거짓으로 접근하고 간을 빼앗아간 그 사람이 지금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니 댓글창이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불쌍하다. 재벌이 다 이래? 고성희 씨 응원합니다. 은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진실을 말하면 자신의 출생 비밀까지 드러날 테니까요. 슈홀즈 그룹 본사. 회장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 박진석은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붉은색 화살표가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었죠. 전화기가 불이 났어요. 협력업체들, 투자자들, 언론사들 모두가 해명을 요구했어요. 회장님, SNS에서 슈홀즈 불매운동이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성재가 급히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아버지 이거 박진석은 천천히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수십 년간 쌓아온 제국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고성이 너가 끝까지 이러겠다는 거지? 어디 한번 해보자.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방송은 계속됐어요. 고성희의 눈물이, 호소가 그 모든 거짓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몰랐어요. 이 방송이 오히려 고성희에게 치명타가 될 거라는 것을, 진실이 곧 세상에 드러날 거라는 것을. 영라의 작업실. 노트북 화면에서 엄마 고성희의 방송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영라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딸조차 아버지 편에 서서 저를 몰아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작업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목소리엔 눈물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영라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전부 연기라는 걸. 영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죠. 아니, 배신감의 눈물이었어요. 26년간 자신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인형처럼 다뤘던 엄마가 지금 TV에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젠 더 이상 못 참아. 영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요. 옆에 있던 지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나야, 괜찮겠어? 영라는 노트북을 닫고 태블릿을 꺼냈어요.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해야만 해. 지환은 영라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내가 옆에 있을게. 영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 영라는 밤새 그림을 그렸어요. 커피잔이 책상 위에 여러 개 쌓여 있었죠. 눈은 충혈되어 빨갛게 변했고 목은 쉬어 있었어요. 하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지환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끔 영나의 등을 쓰다듬어주며 물을 건넸죠. 영나야, 잠깐 쉬어. 아니, 지금 멈추면 용기가 사라질 것 같아. 영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마지막 컷을 완성했을 때 영나는 펜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다 됐어.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지금 이걸 올리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엄마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할지도 몰랐죠. 하지만 영란은 웹툰 플랫폼에 접속했어요. 제목을 입력했어요. 재벌 회장 아내의 진짜 얼굴. 부제는 이렇게 달았어요. 26년간 제가 본 진실을 그렸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업로드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손가락이 떨렸죠. 영나야, 지환이 영나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영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버튼을 눌렀어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영나의 웹툰 첫 번째 이야기는 버려진 쌍둥이였어요. 26년 전 어느 병원 앞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밤이었어요. 젊은 여자가 쌍둥이를 안고 서 있었죠. 여자아이 하나, 남자아이 하나. 여자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고아원 문을 두드렸어요. 원장이 나왔죠. 쌍둥이를 맡기려고 합니다. 여자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두 아기를 원장에게 건네줬죠. 이름이 어떻게 되죠? 상관없어요. 알아서 지어주세요. 여자는 돌아섰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눈 속으로 사라져갔죠. 6개월 후 같은 여자가 승용차를 타고 고아원 앞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비싼 코트를 입고 있었죠. 6개월 전에 맡긴 쌍둥이. 남자아이만 데려가려고요.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자아이는요?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형편이 안 좋아서 먼저 아들만 데리고 갈게요. 딸은 나중에 꼭 데리러 올게요. 원장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고성이는 남자아이만 안고 차에 탔어요. 고아원에 남겨진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지만 차는 그대로 떠났어요. 하지만 고성이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화면 마지막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바로 제 엄마 고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꼭두각시 딸이었어요. 15살 영나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친구가 손을 잡으며 말했죠. 영나야, 오늘 우리 집에서 놀자. 영나가 대답하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죠. 집에 돌아온 영나, 고성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친구? 그런 쓸데없는 시간 낭비는 안 돼. 네, 엄마. 영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화면이 바뀌었어요. 영나의 하루가 펼쳐졌어요. 오늘 뭐 입을까? 엄마가 준비해둔 옷 입어. 점심 뭐 먹을까? 엄마가 정해준 도시락 먹어. 수업 끝나고 뭐 할까? 엄마가 짠 스케줄대로 움직여. 영란은 자기 생각이 없었어요. 모든 걸 엄마가 정해줬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배울지. 영란은 엄마의 삐에로였어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화려한 갤러리였죠. 박영나 개인 전시회,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사람들이 영나의 그림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젊은 감각이 정말 뛰어나네. 이런 신인 작가는 처음이야. 하지만 다음 장면에서 진실이 드러났어요. 영나의 작업실에서 영나가 아닌 다른 젊은 여자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전시회장, 영나는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엄마가 웃으라고 했으니까요. 영나야, 웃어. 네, 엄마. 웹툰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개인 전시회에 걸린 모든 작품은 제가 그린 게 아니었어요. 대리 작가가 그렸죠. 저는 그저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꼭두각시였습니다. 제 생각, 제 의견, 제 선택은 없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계산된 모성애였어요. 병원 진료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MRI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한우진 환자분 간질환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식이 필요합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공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죠.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절대 남편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제발요.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성이는 단호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고성이가 탐정사무소 의자에 앉아 있는 장면이었죠. 테이블 위엔
26년 묵은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제 딸을 찾아주세요. 26년 전 고아원에 맡긴 아이요. 탐정이 물었어요. 왜 이제야 찾으시는 겁니까? 고성희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웹툰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은호를 찾은 건 딸로서가 아니라 아들 우진의 장기 기증자로서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거짓말과 배신이었어요. 고성희가 은호에게 환하게 웃으며 다가가는 장면이었어요. 따뜻한 포옹, 다정한 말들. 은호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 함께 살자. 은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평생 버려진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또 이런 따뜻하고 멋진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것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화면은 병원 상담실이었어요. 고성희가 의사와 간이식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죠. 우진이도 지은호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수술 후에도 둘이 남매라는 걸 절대 모르게 해주세요. 의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진 환자분께는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돼요. 우진이도 모르게 해주세요. 수술실 장면이 이어졌어요. 은호가 마취된 채 누워 있었고 창백한 얼굴이었죠. 옆 수술실에선 우진이 간을 이식받고 있었어요. 수술 후 병실. 우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은호가 찾아왔어요. 둘은 남매라는 사실을 알기 전부터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엄마 고성희를 증오하는 은호였지만 친구 우진이를 위해 자신의 간을 떼어준 거예요. 둘은 서로를 격려하며 엄마 몰래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며칠 후, 우진의 병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침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고성희가 다급하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우진아, 엄마야, 어디 있니?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웹툰의 마지막 장면. 은호는 오빠 우진을 위해 간이식도 하고 엄마가 준 돈을 우진이의 미래를 위해 주었어요. 우진 오빠는 엄마로부터 벗어나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 세상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지금도 어디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전 8시, 웹툰이 업로드된 지 5시간 만에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10만, 30만, 50만, 100만.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댓글이 초당 수십 개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헐, 이게 진짜야? 고성이 완전 사이코패스네. 엄마로서 어떻게 친자식에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모성이 없는 여자. 박영라 용기 대단하다. 어제까지 고성이 동정했던 내가 바보였네. 실시간 검색어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1위 박영라 웹툰, 2위 고성이 진실, 3위 쌍둥이 버림, 4위 지은호 간이식. 어제까지 고성이를 동정하던 댓글들이 순식간에 증오로 바뀌었어요. 여론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돌아섰죠. 모텔방. 고성이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이 떨렸죠. 아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영라의 웹툰이 떠 있었어요.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고성이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영라가 나한테 어떻게... 핸드폰에 알림이 쏟아졌어요. 악플, 저주, 비난이 끝없이 올라왔죠. 거짓말쟁이, 사기꾼, 인간 쓰레기, 감옥이나 가라. 고성이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배가 고팠어요. 돈이 없어 편의점 삼각김밥이라도 사 먹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 여자, 슈올즈, 그 여자 아니야? 웹툰에 나온 그 여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고성이를 찍기 시작했죠. 악녀다, 악녀. 쌍둥이 버린 년. 고성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텔로 뛰어갔어요. 숨이 턱까지 찼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방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죠. 초라하고 비참하고 무너진 얼굴이었어요. 내 딸한테 배신당했어.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세상은 이미 등을 돌렸으니까요. 그 시각 쇼홀즈 본사. 회장님, 주가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박진석은 컴퓨터 화면을 봤죠. 어제 폭락했던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었어요. 성재도 모니터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영라가 일을 냈어.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고성이는 이제 정말로 끝이었어요. 이제 2회밖에 안 남은 화려한 날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도 꼭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